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장수 영하 2도, 전주 영상 4도, 군산 영상 5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안 16도, 전주 18도, 남원은 1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일한 것처럼 꾸며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져갔다는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 공연장 스텝으로 일한 20대 청년 A씨. 가끔 사정이 생기면 일을 쉬었는데 어쩐 일인지 월급은 빠짐없이 모두 입금됐습니다. 한 달에 130 정도 나왔고요, 월급 평균. 근데 제가 그 달에 개인 사정으로 쉬는 날이 있었어요, 이틀 정도. 그 다음 달은 하루. 똑같이 월급 130이 나왔어요. 일한 시간만큼 받기로 계약한 A씨가 받으면 안 되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입금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돈은 준 거니까 니네 돈이 아니다. 다시 돌려달라. 그 얼마나? 10만 원이에요. 누가 달라요? 재단의 박대리. 쉰 날을 일한 것처럼 꾸며 일당을 지급한 뒤 이 돈을 재단 직원 B 대리가 다시 가져간 겁니다. 이런 일은 A씨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상시 10명 정도였던 기간제 근로자 중 다수를 대상으로 적어도 3년 동안 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단에서 함께 일한 B 대리 여자친구가 직접 수금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빨리 돈을 붙이라고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B 대리는 돈을 거둔 건 사실이지만 평소 공연장 관리나 소모품 구매에 개인 돈 지출이 많아 차워넣은 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는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 착복을, 그러니까 횡령은 아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고합니다. 그러면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재단은 이런 일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고 서로 양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준 공무원이라 불리는 이들이 제멋대로 사용한 돈은 모두 전라북도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13일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농협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준 셈이어서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군산의 이 농협에게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농협 감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의심돼 정리를 권고받은 무자격 조합원 숫자는 2,000명가량입니다. 통보 온 게 지금 대략 얼마쯤이냐 이거죠, 숫자가? 지금 2,00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2,000여 명도로 추정을 해. 근데 그것은 실제로 받아봐야 알죠. 그러나 이 농협은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전부 다 농지 업무 내지는 경제 등록 확인서를 받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에 시간을 두고 하는데 9월 말 정도까지는 좀 완료를 하겠다.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나중에 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들에 의해서 그 선거의 당락을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무자격 조합원들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후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죠. 선관위와 농협중앙회의 사전 경고에도 무자격 조합원에게 조합장 투표권을 준 사실이 드러나 선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농협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선관위와 농협중앙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 대해 폐기물인 연초박을 이용해서 허가와 다르게 비료를 생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대신 비료관리법을 적용하자 익산시가 여전히 사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익산 장전마을과 비료 공장에서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S가 검출됐습니다. 저 굴뚝을 이용해서 담배를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웠으면 주민들은 입에 가득 담배를 물고 담뱃불 붙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익산시는 환경부 역학조사가 나온 지 7달 만인 지난달 이 공장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폐기물인 담배 찌꺼기를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열을 가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등록되지 않은 물질로 비료를 제작했다고요. 그걸로 고발한 거예요. 장전마을 민간협의회 주민 측 위원들은 익산시가 여전히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 공장이 불법 재활용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재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상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비료관리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볍습니다. 익산시가 민간협의회 주민 측 위원들의 요구에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6월 말쯤에 발표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상산고가 제출한 지난 4년간의 자사고 운영 성과 보고서입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재정, 시설 여건 등 31개 평가 지표에 맞게 구성됐습니다. 상산고 자사고 평가는 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 서면 평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현장 실사와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는 6월 말쯤 발표됩니다.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점수와 지표의 수정 없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괄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의 평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공정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은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육, 재정 전문가들로 꾸려졌고 교육청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됐을 경우 향후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산고는 자사고 평가가 법령 위반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만 최소한의 행정 절차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또 평가위원들이 저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저희들은 그걸로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에서 2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상산고의 재지정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산고 평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5년 전 원전 누출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30km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은 여전히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방사능 방제법은 8에서 10km이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지역들도 해마다 의무적으로 방사능 방지계획 수립, 주민보호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원전 소재지와 똑같이 대비하고 있는데도 원전 지원금은 여전히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14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4개 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나섰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한 뒤 포항시, 고창군 등 전국의 원전 인근 14개 자치단체에 개정운동 의향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라는 방사능 방지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고요. 공무는 고창하고 부안하고 같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과 부안 주민만 6만 5천 명이 이르지만 지금까지 원전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단위로 뭉쳐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도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4개 구는 다음 달 산자부에 원전 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발전소 주변 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에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를 설립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원전 지원금에 대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뭉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를 지을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두를 직접 짓는 대신 완공 시기는 조금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2011년 시작된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공사. 부두는 민간 자본으로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개발이 더딘 탓에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자해 부두를 짓기로 계획 변경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배를 대는 선석 크기는 키웁니다. 2만 톤 클래스를 지금 현재 5만 톤 클래스로 키우는 거거든요. 다만 선석수가 애초 4개에서 2개로 줄고 1단계 사업의 완공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불가피한 계획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석수는 줄더라도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완공이 조금 늦더라도 부두 건설의 불투명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서 국가 재정 사업을 통해서 이 부두 건설의 시간을 확실하게 앞으로 당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2단계 사업은 2024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시가 지역화폐인 남원사랑 상품권을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순창 강천산 인근에는 관광호텔이 들어섭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원사랑 상품권을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만원권과 천원권 등 2가지이며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을 빠르게 정착시켜서 우리 중소상인들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천파크가 순창 강천산 인근 팔덕저수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순창군에서 동굴형 체험관과 온천 관광정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인근의 강천산도 위치하고 있어 순창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전라북도의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조직을 구성해 전라북도 생태 환경교육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공품 납품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공 분야 통합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통합 관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